취미로 유튜브 정도로 하는 거라면은 이제 여기서 정말 꿀팁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안녕하세요, MOI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사용법에 관한 팁,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전에 보여드렸던 카메라 예시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카메라 사용법을 보여드릴 텐데, 그렇다고 전에 보여드렸던 카메라 사용법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쓰고 있는 카메라 사용법이 전에 보여드렸던 비추천 방법에 있다고 해서 절대로 좌절하시거나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저도 학생 때는 널로만 카메라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다가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다시 배우기 시작한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 사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카메라와 널 오브젝트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카메라 사용법은 이제 제가 처음에 잡았던 이 카메라 웍인데, 보시면 이 키값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다시 영상을 보시면 들어가고 선행 모션 있고, 비켜서 들어가고 선행 모션 있고, 나와서 로테이션까지. 이 카메라 사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카메라의 큰 모션은 카메라 자체로 잡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모션들만 널을 붙여서 잡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 방법으로 어떻게 카메라를 잡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배치는 다 똑같고요. 카메라의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값과 포지션 값에 스탑워치를 눌러 키를 먼저 주죠. 그런데 여기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2초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이제 모션으로 가야 되는데, 모션은 이제 카메라 뒤쪽에 있죠. 그러면 카메라 단축키 C를 눌러서 줌아웃, 그대로 쉬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 드래그해서 쭉 빠지면 바로 옆에 있죠. 카메라 단축키 C키 눌러서 좌우 이동, 이렇게 잡죠. 잡고 위치 잡아주고, 어차피 이쪽에서 여기까지는 이동 없으니까 스톱워치로 키 잡아주고, 여기서 이제 다시 플레이까지 C키 눌러서 카메라 줌으로 바꿔주고 쉬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죠. 그리고 다 들어가면 다시 C키 눌러서 이동으로 바꿔주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로 우측으로 이동해서 플레이 레이아웃 잡아주고, 그 다음 여기는 움직임이 없으니까 스탑워치 눌러 같은 키 잡아주고, 여기서 다시 플레이 모션까지 빠지기 위해서 C키 눌러서 줌으로 바꿔주고,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쭉 빠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C키 눌러서 카메라 이동으로 바꿔주고 위치를 잡아줍니다. 1분 30초 만에 지금 이 상황이 전체 카메라 웍의 60% 정도 완성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카메라를 널에 묶어줍니다. 이미 묶여있네요. 없다고 가정하고 널을 만들어서 카메라를 묶어주고 잡모션을 주는 거예요. 0초에 스탑워치 눌러서 포지션 값 주고 2초쯤에 스탑워치 다시 눌러 포지션 값. 그러면은 카메라가 뒤로 빠져나가는 움직임이니까 앞부분은 살짝 줌인이 돼야겠죠. 널 오브젝트의 Z값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드래그해서 줌인을 해주고, 이 부분은 카메라로 움직였으니까 스톱워치 눌러 그냥 키 만들어주고, 다시 뒤로 빠지는 부분은 널 오브젝트의 Z값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드래그해서 줌아웃 해주고, 이 부분도 널에서 움직임이 필요 없으니 스톱워치 눌러 그냥 키 만들어주고, 다시 널 오브젝트의 Z값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드래그해서 선행 모션을 줌아웃 해주고, 이 부분도 널에서 움직임이 필요 없으니 스톱워치 눌러 그냥 키 만들어주고, 줌아웃된 카메라가 뒤로 슬금슬금 빠지게 널 오브젝트의 Z값 부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드래그해서 줌아웃. 이게 엄청 편해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잡아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정말 꿀팁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지금 이 카메라는 전에 보여드렸던 카메라 사용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카메라 사용법의 문제점은 수정사항으로 4초 부분 모션이란 글씨를 치고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한다면 이렇게 모션이란 글씨를 치고 들어가는 카메라 워크를 모션의 왼쪽으로 선회해서 들어가는 카메라 워크로 수정을 해봅시다. 보시면 여기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키를 선택하고 컨버터 버텍스 툴로 이 부분에 키의 커브 값을 이렇게 주는 거죠. 자, 그리고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왼쪽으로 선회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커브 핸들을 만들면 반대쪽의 핸들도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부분은 분명히 카메라가 멈춰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카메라가 꿀렁대면서 움직이고 있죠. 자, 카메라 키값을 보면은 2초 1렙 부분하고 3초 23 부분이 카메라 키값이 똑같은데 움직이고 있어요. 자, 변하면서 키값이 앞뒤가 같은데 카메라가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을 또 컨버터 버텍스 툴을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뒷부분에 핸들을 잡고 이렇게 카메라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고스러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보여드릴 홀드 키프레임이라는 걸 줄 건데 처음 카메라를 잡고 있던 컴프로 다시 돌아가서 모든 키를 선택해 F9번을 먼저 눌러주고 여기서 이 부분에 움직임이 없는 부분에 앞쪽 키를 선택해서 컨트롤 알트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또는 오른쪽 버튼으로 홀드 키프레임을 주셔도 되고 키프레임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토글 홀드 키프레임 선택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홀드, 그 다음에 여기도 홀드, 컨트롤 알트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또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주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홀드 키프레임 뒤쪽은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게 어느정도 여기는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니 카메라 값이 없구나, 이 부분은 카메라에 움직임을 줬었구나, 한눈에 내가 키를 어떻게 잡았는지 구분이 딱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홀드를 준 진짜 이유는 지금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제가 수정을 얘기했던 것처럼 (4초) 부분에 수정사항으로 모션이라는 글씨를 치고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 이 부분에 키를 선택하고 컨버터 버텍스 툴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보시는 이 부분이 홀드 키프레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의 뒤쪽으로 베지어가 생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카메라가 꼬이지를 않아요. 나머지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부분도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이렇게 모션이라는 글씨를 선회하는 카메라 워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앞서 홀드 키프레임을 줬기 때문에 카메라의 경로의 베지어를 다시 정리할 필요도 없고 카메라 경로의 베지어가 꼬일 염려도 없는 거죠. 이러한 과정들이 작업 시간을 현저하게 단축시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테일하게 카메라의 로테이션 Z축에 스톱워치 눌러 그냥 키 만들어주고 카메라의 이동 중간에 로테이션 플러스 2값 주고 이동이 끝나는 지점에 다시 0을 주고 다시 여기에 스톱워치 눌러 키 만들어주고 이렇게 홀드 키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움직임이 끝나는 지점이고 홀드 키프레임 앞부분이 움직임이 시작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눈으로 모든 걸 파악할 수가 있어서 작업할 때 훨씬 빠르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키의 모양이 똑같다 그러면 작업을 한 본인도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홀드, 이 부분 홀드, 이 부분 홀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부분에 움직임을 줬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거죠. 역시 로테이션 값이 들어가니까
좀 전보다 훨씬 재미있는 카메라 워크가 됐죠. 이제 이 부분에 마지막으로 로테이션 값을 추가해 줄 겁니다. R 단축키 눌러서 널의 로테이션 창 열고 Y축에 한 바퀴 돌려 키 주고 F9번. 그러면 됐죠? 그러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모션의 느낌이 얼추 비슷하게 나오죠. 그쵸. 로테이션이 좀 빠르긴 하니까 조금 키프레임 넓혀주고 그냥 됐죠?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카메라를 더블 클릭하면 카메라 설정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굳이 뭐하러 투노드 카메라를 쓰느냐, 원노드 카메라를 써도 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꼭 투노드 카메라를 쓴 이유는 여기서 정말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정말 이 투노드 카메라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디테일한 카메라 값을 줄 수가 있어요. 이 값의 위치 조절 이런 걸로써 굉장히 이제 디테일한 카메라의 그 움직임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나는 앞에서 비추천드렸던 카메라 사용법이 더 편하고 간단하다 생각하시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같이 카메라를 잡는 이유는 다음번에 다시 다루겠지만 지금의 카메라 사용법이 익숙해지고 나면 정말 디테일한 카메라 웍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떠한 소리에 반응해서 목표물을 향하는 시선과 내 의지에 의해 목표물을 향하는 시선의 차이 등등 아주 다양한 이런 것들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카메라 자체에 키를 잡지 않고 널 오브젝트로만 사용하는 카메라 방법이라면 지금 단순히 생각해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취미로 유튜브 정도로 하는 거라면은 그냥 쉬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 모션 그래픽이란 일을 직업으로 생각하신다면 지금 보여드린 카메라 사용 방법과 앞으로 추후에 보여드릴 방법까지 모두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놓으셔야겠죠? 여러분의 올바른 카메라 사용법이 여러분의 정시 퇴근을 도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MOI였습니다.